안녕하세요. 오늘은 딱 하루 4월 17일이라는 날에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벌어진 정말이지 너무나 다른 두 가지 얼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쪽에선 그야말로 돈의 축제가 벌어지고 다른 한쪽에선 아주 깊은 슬픔이 공존했죠. 바로 그 극명한 대조의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은 그렇게 뜨겁게 타오를 수 있었을까요? 참 이상하죠?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대한민국의 어떤 모순, 그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극단의 시장입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가장 뜨거웠던 지점, 최고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4월 17일 이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정말이지 광란에 가까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OCI 홀딩스,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죠. 이게 단 하루 만에 무려 27% 넘게 치솟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그 반사이익을 우리 기업이 얻을 거다. 바로 이 기대감이 주가를 그냥 폭발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시각에 시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광통신이라는 주식은 하루 만에 24%나 폭락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테마주로 막 떠올랐었는데 그 거품이 순식간에 꺼지면서 뭐랄까 거의 재앙 수준으로 무너져 내린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앞으로 더 오른다에 6천억 원 이상을 쏟아 부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니다, 지금이 빨대다 하면서 오히려 차익을 챙기고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의 전망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던 거죠. 자, 이제 이 정신없는 시장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바로 그 시각, 대한민국의 다른 한편에서 펼쳐지고 있던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아주 침통한 현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이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한 유가족분이 남기신 말씀인데요. 정말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타임라인이 그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사가 있었던 그 해부터 5년, 그리고 10년.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진실을 밝혀달라는 외침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죠. 만약 아이들이 살아있었다면 이제 30살이 되었을 텐데 유가족들은 그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국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추모식에는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한 겁니다.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국가가 드디어 책임을 인정하고 통감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추모해야 할 날에도 우리의 깊은 정치적 갈등은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제1야당이 추모식에 불참한 걸 두고 한쪽에선 초청장을 못 받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한 달 전에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보냈다고 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뜨거운 시장과 차가운 추모, 이 극단적인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서 정치라는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그 중간지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국회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날카롭게 대립하던 여야가 바로 그날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극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치개혁 법안이라든지 민생 법안 같은 핵심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어떻게든 국정을 운영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열기와 추모의 슬픔이 공존하는 그 와중에도 국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적인 사건들에서 한 걸음만 좀 물러나 볼까요? 이 모든 현상들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어떤 한 칼럼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름 짓기 전통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의 중요한 순간을 보고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을 담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래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거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면서 이 칼럼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스스로에게 어떤 이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혹시 자기 배를 비워서 남들을 먹이는 늑대처럼 어떤 희생이나 공동선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고 말이죠.
자, 이렇게 시장은 뜨겁고 추모는 슬프고 정치는 나름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국가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져봤잖아요. 바로 그 순간 한국은행이 이 모든 논의를 한순간에 차갑게 식혀버리는 숫자 하나를 딱 발표합니다. 이제 냉정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0.2%. 그 모든 소란과 열기 그리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난 분기에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거죠. 한쪽에서는 최고점을 찍고 다른 쪽에서는 최저점을 향하고 어떤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다른 부분은 마비된 듯 멈춰 있고 오늘 우리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들을 함께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한 국가는 과연 이 모든 모순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정의해 나가는 걸까요?